익숙해진 관계에서 더 이상 좀 자극이 잘 안 되면 좀 사정이 안 될 수 있죠. 또 여기에다가 어떤 이유를 더할 수 있냐면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요즘 이런 상담 좀 받거든요. 회사를 퇴직하고 난 후부터 사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몇 번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솔직하게 겁이 나서 아내와의 성관계를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혹은 오랫동안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돔이나 피임약을 싫어하는 아내 때문에 매번 질외 사정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질외 사정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질문이요. 그래서 보면 사정이 잘 안 되는 것을 남자들의 그 극치감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성적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남자들에게는 이제 삶의 의욕도 막 떨어지게 되죠. 그거는 아마도 남자의 성이 여자보다 좀 더 주도적이어야 하고, 먼저 프로포즈하고 막 리드하고 좀 그래야 되고,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떤 능력, 자신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발기가 좀 안 된다든지, 혹은 왜 사정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삶의 의욕까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발기하고 사정은 좀 다른 문제라, 발기의 문제는 흥분의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사정의 문제는 극치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절정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남자들은 절정을 느끼면 그 나타나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정장애를 느끼게 되면 남자들은 굉장히 금방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인데 조루하고 달리 지루는 환자들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조루는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어를 금방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오기 때문에, 혹은 뭐 수술이라든지, 혹은 또 뭐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치료 방법이 많은데, 지루는 사실 환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물론 조루도 그렇고 지루도 그렇고 심리적인 문제하고 행동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다 같이 가지만 지루는 조루보다도 훨씬 더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있다든지, 혹은 여자한테 임신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임신하고 싶지 않다면서 바깥에다가 사정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콘돔이나 이런 거 쓰기 싫으니까 당신이 조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질외 사정을 계속 해왔던 남편이 이제 아내가 막상 하라고 하지만 속에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나 막 그런, 그 아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에 대한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자를 임신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상대에 대한 분노, 두려움,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이 지루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을 때 그런 성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라든지 나도 모르게 좀 하면서도 혐오감 같은 게 드는 경우도 지루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상대가 나한테 너무 과도한 성행위를 막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절정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오르가즘 잘 못 느낄 때, 이럴 때도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관계라는 건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빨리 발견했을 때 해결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이요. 여러분들 술은 조금 마시면 최음제처럼 이렇게 나를 좀 대담하게 해주고 훨씬 더 용기를 내게 해주지만, 술을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발기도 잘 안 되고 사정이 잘 안 되는 걸 겪어보셨을 거예요. 술이라는 게 마취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항우울제, 향정신병 약물들, 그리고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귀두가 왜 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그럴 때 이제 둔감해지면서 사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해진 관계에서 더 이상 좀 자극이 잘 안 되면 사정이 안 될 수 있죠. 또 여기에다가 어떤 이유를 더할 수 있냐면 또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 접이불루를 너무 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하지만 사정은 하지 말아라. 또 왜 사정을 자주 하면 뼈가 삭는다. 사정을 많이 하면 빨리 늙는다, 빨리 죽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방종술에 보면 환정보내, 그래서 사정을 하지 않으면 전기가 뇌로 가서 남자를 훨씬 더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액은 좀 비축하는 게 좋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방종술이나 양생술은 사실은 몇백 명의 후궁을 상대하는 왕들이 아니라면 일부 일처제의 한 사람만 상대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그 적용될 만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그 시절에는 잘 몰라서 정액이라는 체액이 계속 그 남자한테 생성되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정자공장이라는 걸 몰라서 그거를 그렇게 다 빼고 나면 삭을 거야. 몸에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서양의학에서는 용불용설,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 기관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좋죠. 물론 여기에서 지나치게 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잃는다. use it or lose it,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정액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신비한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80에서 90%는 유기물질, 그리고 뭐 수분, 그리고 그 2에서 6%는 단백질, 그리고 1%에서 2% 정도가 염류입니다. 그리고 2% 미만이 지방이고, 또 약간의 남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그냥 체액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정하지 않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변 보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중장년 남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사정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낮더라. 사정을 많이 안 할수록 몸이 건강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정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지루증의 남자는요, 성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는 사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파트너의 손이나 입을 통해서 자극을 하면 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이 아니고 자위나 전이 과정에서 사정할 수도 있고요. 삽입이나 성교가 아닌 어떤 애무 같은 것에서도 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꾸 이제 지루가 되다 보면 변태적인 어떤 성적인 자극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병원에 가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보고, 그것이 아니면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사정하는 것을 억제하는지, 절정을 억제하는지, 그리고 부부관계는 어떤지, 부부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관계의 방식이 좀 개선이 되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루는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루는 강하고 잘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관계라는 건 그 단거리나 장거리 마라톤이 아닙니다. 혼자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겁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왈츠 같은 댄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구독,